네, 3차 시는 토양 수분 센서를 활용해 토양의 수분 값을 측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식물 생장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토양의 적정 수분 양인데요. 토양의 적정 수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식물은 과습으로 죽거나 반대로 토양의 수분 값이 매우 떨어질 경우는 건조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양의 적정 수분 값을 유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만들 스마트팜 시스템에선 이런 토양 수분 양에 따라 물을 자동으로 급수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하고요. 따라서 토양 수분의 센서 값을 읽어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토양 수분 센서는 토양 수분의 값을 측정해 전압 신호로 변환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DC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ADC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줄임말로 실제 존재하는 아날로그 값, 즉 토양 수분 값은 연속적인 값이 자연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값입니다. 이것을 ESP32에서 일정한 단위로 끊어서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토양 수분 값이 많으면 적은 값을, 토양 수분 값이 작으면 큰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와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따 실습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 센서를 활용해 지금부터 토양 수분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 값이 측정하려면 저희가 이 센서를 적정한 깊이로 꽂아야 되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간단한 실습을 위해서 토양 수분의 변화량을 손의 수분량을 이용해서 측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도 좋지만 손을 이용해서 손에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수분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을 실제로 스마트팜 장치 혹은 화분에다가 꽂았을 때 적정 센서의 깊이는 이렇게 3분의 1 지점부터 3분의 2 지점 정도, 절반 정도까지 지점이고요. 요 흰색 선을 넘어서 꽂았을 경우에는 위에 있는 회로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깊이만큼만 찔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토양 수분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토양 수분 센서는 실습에서 32번 핀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32번 핀을 사용하시기 싫으신 경우는 핀 맵상에 ADC를 지원하는 GPIO 핀 어디에나 상관이 없습니다. 흰색 커넥터를 활용해 ESP 실드와 토양 수분 센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결 맵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양 수분 센서에 있는 요 GND라는 부분이 마이너스에 대응되는데요. 요게 실드에 있는 G 부분에 연결될 수 있게, VCC라는 부분은 플러스이고요. 이게 실드의 V와 대응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S에 대응될 수 있게끔 32번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위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연결을 먼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드웨어 연결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토양 수분값 측정을 위해 저희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값을 아까 읽어오기 위해서 아까 필요했다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린 게 ADC라는 클래스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서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 ADC 클래스가 마이크로파이썬 내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ADC 클래스와 관련한 모듈과 메서드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놨고요. 저희가 요 4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ADC를 특정 핀을 ADC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2번 핀을 ADC로 설정을 할 거고요. 이 ADC로 설정한 것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DC로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갖는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일단 .read라는 메서드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변환 후 반환하는 건데요. 실제 센서 데이터 값을 읽어드리는 메서드입니다. 자, .append과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데 요거 그냥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dth, 해상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출력 값의 범위를 지정해주는 그런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DC 클래스를 저희가 임포트 해오기 위해서는 아까 사용했던 머신 라이브러리 내에서 ADC 클래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DHT 이전 차시에서 DHT11 센서로 읽어 들어왔을 때 핀이라는 것을 임포트를 했었죠. 자, 근데 핀 모듈 말고 컴마를 붙여서 ADC라는 클래스도 같이 한번 임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ADC 클래스를 이용해 S라는 인스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핀을 32번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2번 핀을 설정을 했고 이 32번 핀을 ADC 클래스로 정해서 S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주셔야 될 작업이 해상도를 설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ESP32가 3.3V로 동작되는 전압으로 동작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속적인 아날로그 값을 이 전압의 범위, 세기에 따라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입력 전압을 3.3V로 설정하기 위해서 S.attend ADC ATTN 언더바 11dB 요거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 인스턴스의 범위를 12비트로 설정해서 값의 범위를 0부터 4095의 범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양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s.rea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 soil에다가 저장을 해 볼 거고요. 실제로 이것을 코드를 작성해서 반복문 안에서 토양 수분 값을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일단 작성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임포트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추가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C 클래스를 같이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 DHT11은 일단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4번 핀 요거는 이제 이따가 또 같이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 핀을 ADC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범위와 전압값을 조정하겠다. 요 부분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변수를 설정하고 지역 변수 안에 .read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ADC 값을 디지털 값으로 읽어드려서 소일에다가 저장하겠다. 그리고 소일 값을 출력하겠다. 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토양 습도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한번 실제 교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 수분 센서가 32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습기가 조금 있는 손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값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값의 변화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제가 지금 토양 수분 센서를 손으로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 수분 센서를 손으로 쥐고 있으면 손에 있는 수분 값에 의해서 값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양 수분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측정값, 출력되는 측정값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손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떼보면 다시 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센서 값에 어느 정도 범위 값이 측정되고 있는가를 실제 스마트팜 장치를 만들기 전에 본인 센서에 맞는 값을 한번 값의 범위를 측정해 보시고요. 센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잘 측정해서 기록을 해 두시면 나중에
실제 스마트팜 장치를 만들었을 때 센서 값의 범위에 따라 물이 급수되고 급수되지 않는 그 동작을 저희가 코딩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 수분 센서 측정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온습도 센서 값까지 같이 출력을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온도 측정 그리고 온도와 습도 값 읽어드리기 그리고 프린트문까지 추가되면 실제 온습도 토양 수분 센서 값까지 같이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매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값, 습도값 읽어드려서 지역 변수에 저장했고요. 그리고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현재 온도는 템프, 현재 습도는 %,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와 습도 그리고 토양 수분 값까지 측정되는 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간혹 센서 연결 불량 등으로 온도, 습도, 토양 수분 값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예외 처리 구문, 즉 try except라는 구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코드를 추가적으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활용하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코드를 간단하게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아까와 차이점은 뭐냐면 반복문 안에 try except라는 게 추가가 된 거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컴퓨팅 교구인 ESP32가 연결이 간혹 이게 센서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 값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경우는 센서 측정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이용해서 센서 값이 제대로 측정된 경우는 그대로 원래처럼 프린트를 이용해서 온습도 값을 측정을 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원래 거 살리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측정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온습도 값과 토양 습도 값을 출력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except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오류가 떴는지 어떤 예외가 떴는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기존과는 동일한데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except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DHT의 시그널 선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선을 이렇게 뽑았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이 타임아웃이라는 에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중에서 지금 센서 값이 제대로 측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다시 제가 시그널 선을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선을 꼽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try except 예외 처리 구문을 활용해서 코드의 안정성을 추가를 했고요. 자, 이렇게 3차 시 모두 고생하셨고 4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